굳이 그 월북이라고 이렇게 그 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데 왜 굳이 월북이라고 꼭 판단을 했어야 하느냐. 월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국방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대로 발표를 했다. 그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은폐를 안 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밝혔던 것이고요. 그 참고로 당시 이 사건을 맞이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유인물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발표한다. 이게 대원칙이었습니다. 한치도 거기에 벗어난 적이 없었고 안보기관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주요 첩보에 포함된 거를 오히려 그를 감추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겠죠. 그런 점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오늘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입니다. 그 박지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 원장님께서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는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 오늘 새벽에 국정원에서 그 메인 서버에 저장된 첩보도 기술적으로는 삭제가 가능하고 또 만약에 삭제가 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을 줬는데요. 그 국정원에서 그 주신 설명하고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입장을 여쭙습니다. 저도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담당 국장이 메인 서버의 삭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의원들의 질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은 메인 서버도 기술적으로 삭제되지만은 그것은 위법이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메인 서버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세월호 사참위, 5.18 진상조사위, 부마항쟁위 그리고 진실화해위 등의 지금 메인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을 추출해서 다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위법이다 하면은 누가 위법을 하면서 삭제를 가능할까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그 뒤에다가 박지원 원장 후에는 삭제 지시가 없었다. 국정원의 그 말장난을 저는 만약 검찰 조사에서 그러한 얘기를 묻는다 하면은 규탄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분요? 네, 저 뒤에 손 드신 분, 일어나셔서 좀 해주시죠. 세 분께 다 질문 드리는데요. SI의 탈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온다고, 월북이라는 한 번이랑 한 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월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마스크 벗었으니까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월북이라는 용어가 SI에 나오면은 문재인 정부에는 굉장히 유리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23일 자정회의에서나 그러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3일 자정회의에서는 소위 첩보 이러한 것을
국방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저는 SI가 뭔지 사실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52일 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 나중에 정보위도 열렸지만은 국방위에서 서욱 장관도 장관 된 게 뭐 며칠 안 돼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 제 기억은 없습니다. 유리하더라도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 SI상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새벽 1시 마스크 회의는 빼고 하시죠. 마스크. 네. 새벽 1시에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는 그 정황첩보 살해됐다는 정황첩보가 들어온 상황 속에서 정말 그게 사실이냐, 첩보가 맞느냐, 거기에 모든 그 논의와 관심이 집중됐지 월북은 그 당시에 주목해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고, 또 일부 월북을 뭐 몰았다, 조작했다라는 이제 주장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욱 장관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전에 국방장관이 이 경질된 사유 중에 중요한 하나가 월북자를 막지 못했다는 경계 실패로 인해서 경질된 상황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안보위관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주요 첩보에 포함된 거를 오히려 그를 감추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겠죠. 그런 점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마스크 빼고 저희는 이것에 대한 자료나 메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3일 1시 아마 회의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그 SI 자료에는 월북이라는 그러한 것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 월북이 주요 논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의 소위 북한에서의 그런 어떤 참변, 그거에 대한 진상, 그러니까 첩보 수준의 이 내용의 사실 확인이 우선이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리고 당시 SI 자료 자체가 상당히 1차 자료 같았습니다. 비문도 많았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해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해당 정보 생산 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계속해서 좀 생산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쪽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예, 저 오른쪽 예. 예. 안녕하세요. 연합 출신의 나경렬 기자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전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의 월북 판단은 안보실 지침에 따른 거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다가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건 안보실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기사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지시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진술을 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료 삭제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보실장하고 국무위원과의 관계가 지시를 주고받고 할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안보실장 하면서 항상 지켜왔던 원칙이 부처 중심제, 장관 책임제. 장관이 자기 부처의 업무는 책임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두 분 정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쪽에. 미디어 오늘의 조정호입니다. 당시에 그렇고 이번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그런 반론이라든지 그런 판단에 대한 근거도 제시가 되어 왔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들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굳이 그 월북이라고 이렇게 그 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데 왜 굳이 월북이라고 꼭 판단을 했어야 하느냐, 그런 점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더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월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국방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대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당시에 제가 모든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은 주무부서는 국방부이고 해경입니다. 우리는 공유를 했을 뿐인데 제 기억에 해경에서 보고를 하면서 민간조류연구소와 함께 조류를 검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조류는 연평도 부근을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은 역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북한으로 가려면은 부유물에서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보고를 해경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자진 월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현 윤석열 정부의 국방장관인 이종섭 장관도 국정감사관과 국방위에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도 해경에 그러한 보고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분. 보충해서 잠깐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북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그 근거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은폐를 안 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밝혔던 것이고요. 참고로 당시 이 사건을 맞이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인물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발표한다. 이게 대원칙이었습니다. 한치도 거기에 벗어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아마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또 저도 기회가 있어서 언급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지금하고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을 거죠. 뭔가 그 당시에 은폐하고 감췄다 하면 지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숨김없이 다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고 또 언론 여러분께서 검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하실 분.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추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국회 정보위에서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월북으로 그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국방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하실 분요? 예, 저 오른쪽에 끝에 계신 기자분. 예. MBN의 강영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소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당시에 이대준 씨가 그 중국 그 한자가 쓰인 구명 프로필 입고 있었다. 그게 새로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당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발표된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숨김없이 사실을 다 했다고 했는데 그때 SI상으로 그 구명 프로필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왜 그 부분이 발표에서 제외됐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처음 감사원 발표를 보고 저도 뭐 사실관계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한자가 쓰여져 있다는 거는 당시에 나온 적이 없고 처음 요번에 들었고 중국어선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모든 자료는 지금 현 정부에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조금 더 상세히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제가 언론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자가 써있는 구명조끼 그리고 이대준 씨 팔에 붕대가 감긴 것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51분 전에 국정원에서 먼저 알고 있었다. 왜 안보실에 보고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위에서 밝혀졌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그 네 가지 문제가 감사원에서 처음 밝혀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관해서 피격 공무원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